제2회 체커 테스트 실기 문제 볼게요. 71번을 볼게요. 페이지 48쪽 볼게요. 문진의 특징을 볼게요. 의사의 관점으로 묻고 환자가 호소하는 자각 증세를 드는 한편 환자 가족의 병역을 조회하는 데 목적을 두는 진단법이고 문제는 주관적, 객관적 자료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주관적 증상은 대상자인 환자에 의해서만 기술 입증될 수 있는 증상으로 환자 자신이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보통, 두통, 거리공증, 고통, 열감, 속쓰림, 현기증, 식욕부진, 기침이 있고요. 객관적 증상은 관찰 및 실제 사정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명백한 징후로서 의사나 상대방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고요. 입술의 색깔, 부종, 기형, 활류증후, 청색증, 기침, 39도 고열, 피부 발진, 홍조, 황달, 귀자후, 흉식후, 검사 결과 이런 거를 말하죠. 문제 볼게요. 주관적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환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한 정보죠. 105쪽을 볼게요. 등 마사지 볼게요. 등 마사지는 자세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환자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환자와 간호요원 사이의 대화의 폭을 증진시키기 위함이고요. 방법 볼게요. 다 안 읽고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등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자세는 보기가 가장 좋지만 이 체위가 어려우면 치기도 가능하고요. 등, 어깨,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목욕담요로 신체 나머지 부분을 가리고요. 로션이나 알코올, 파우더 등 윤활제를 손에 묻히시고 환자 가까이에 서서 발 35cm가량 벌리고 손은 움직이는 방향대로 몸 전체를 같이 움직이면서 하시고요. 경찰법, 윤활법, 지압법, 경타법을 반복하여 마사지하고요. 등 마사지는 15에서 20분 정도 좋으며 환자 피부에 묻은 과도한 윤활제는 수건으로 닦아내고 가운을 입는 것을 돕고요. 환자의 주의를 정돈하고 손을 씻은 후 피부 상태를 기록하시고요. 옆에 팁을 볼게요. 마사지 효과, 신체 긴장 요소와 피로감 경감, 통증 감소와 부종 감소, 가동성 증진과 숙면 증진, 교감 신경계의 활동 감소 및 부경감 신경계의 활동 상승, 혈액순환 촉진과 욕창 방지. 여기서 주의사항, 피부가 강하게 건조할 경우 피부 로션을 바르시고요. 간호조무사 손감 마사지 액체를 미리 따뜻하게 해서 환자가 차가움을 못 느끼게 해주고요. 손톱이 환자 피부를 상하지 않게 짧게 가깝고 행하시고요. 등 마사지 시 뼈 조직 부위나 청거 부위가 붉게 변할 경우 조지 손상의 방지를 위해 마사지를 중지하거나 치기를 취해주어서 체위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자, 등 마사지 하면 안 될 사람 있습니다. 염증이나 악성종양 세포가 조직으로 퍼질 염려가 있을 때, 급성 전염성 질환이나 전염성 가능성이 있는 피부일 때, 골수염 환자나 심하게 허약한 사람일 때, 혈전성 전폐염이 있어 세전의 위험이 있을 때, 늙고 곤절환자, 심근경색증 환자, 고혈압 환자, 환원성 피부염 환자는 어쩌죠? 네, 금지죠. 문제 볼게요. 요창 예방을 위한 등 마사지 기저 및 효과에 관한 설명. 답은 4번이죠. 대상자 긴장을 경감시키고 미연시키고 마사지 시간은 15에서 20분. 심하게 허약한 사람일수록 등 마사지 금기죠.
137쪽 볼게요. 부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 부동의 생리적 위험. 뼈의 탈무기질화, 근육의 부피와 힘의 감소, 관절 경직, 가동 범위 감소, 기립성 저혈압, 혈전 혈성의 위험의 증가, 심장 부담의 증가, 말초 맥박이 약화, 말초가 부종, 호흡 근육의 움직임 감소로 인한 호흡의 효율성 감소, 분비물 배출 감소로 인한 높은 정도에서 폐렴 위험성, 호흡근의 약화, 식욕부진, 복부, 폐만, 장은 감소, 배변 습관의 변화, 소변세성 감소, 요 비중 증가, 과다한 칼슘, 소디움, 인후로 인한 앙칼리사 소변, 신장 결석의 형성, 소변 정체, 배뇨 횟수 감소, 잔유량 증가, 박리, 욕창, 고독, 지루함, 우울, 감각 결핍, 상처 치유 지연, 피하지방 감소죠. 문제 볼게요. 한 달간 침상에 누워있는 부동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 호흡길이 감소, 가스궤양 감소, 호흡근 약화, 폐용적 감소, 분비물 배출 감소죠. 200쪽을 볼게요. 붕대 감을 때 주의점. 여기 중요하니까요. 볼게요. 목적에 맞는 붕대를 골라 정맥 기한의 증진을 위하여 맞단으로부터 체관을 향해 감고 약간 관절을 구부린 상태의 정상체를 유지하도록 붕대를 감는다. 붕대를 감을 부위 중 말단 부위, 색깔, 감각, 온도, 부종을 관찰하기 위하여 노출시킨다. 붕대는 분비물이 흡수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껍게 감는다. 그러나 너무 부피가 커서 활동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피부가 마땅한 부위에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대감은 반대편 피부의 솜이나 꺼즈를 대어준다. 젖은 드레싱이나 백이 있는 상처 위에 적용할 붕대는 마르면서 수축되어 구소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느슨하게 감아준다. 압박이 균등하게 가해지도록 감으며 뼈 노출 부위와 오목한 부위는 솜을 대어 주어 균이나 압박이 가해지도록 한다. 가능한 체감보다 높게 하거나 든 상태에서 붕대를 적용하여 정맥 우려과 부종을 경과시킨다. 특히 상처이나 압박받은 부위에서는 붕대를 감기 시작하거나 끊이지 않도록 하고 붕대가 오염되거나 젖은 경우에는 교체해주고 붕대는 고루 감때 너무 단단하거나 느슨하게 감지 않고 붕대감은 부위 아래의 순환 상태는 적용한 후 매 한두 시간마다 점검한다. 문제 볼게요. 상처를 지지하기 위한 붕대법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환자에게 붕대 감기 시작과 끝맺음을 미치는 상처 위나 압박받은 부위에서는 붕대를 감기 시작하거나 끝내지는 않는다 했죠. 탄력 붕대는 상처 부위에 너무 단단하게 압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로 감으시고요. 뼈의 도출 부위나 항모 부위에는 패드를 덧대어 피부에 과도한 압박이나 마찰을 주지 않는다. 정상체에서 관절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붕대를 감는다. 정맥결 귀환을 돕기 위해 말단부터 체관 향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붕대를 감는다. 32쪽을 볼게요. 구강 체형 측정 볼게요. 가장 편리한 용이한 측정 부위로서 표준 체온이라 할 수 있으며 복부 수술 환자, 위염 환자, 충수 절제증 환자에서 할 수 있고요. 체온 재기 전에 흡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체온계 탄점을 환자의 혀 밑에 넣고 입을 다물도록 하시고
종류음이 울리며 대상자의 입에서 탄침을 제거하고 채용이 나타날 수 있는 숫자를 읽고요. 자, 구강체험 체험을 할 수 없는 사람. 5, 6세 이하 소아 하나나 노인 환자,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관절 환자, 히스테리 또는 불안 신경증이 심한 환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심한 환자,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환자나 산소를 흡입 중인 환자, 구강이나 코를 수술한 환자, 급성 구내염 환자, 입을 다무기 힘든 환자, 흡연 직후 환자, 오한으로 떠오는 환자, 담배나 껌처 같은 음식물을 섭취한 지 10분 이내와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에 30분 이내가 된 경우에는 체온이 측정 불가죠. 문제. 병실에 들어갔을 때 환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 구강체온은 음식물 섭취 후 언제 측정해야 할까요? 10분 후에 하죠.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는요. 30분 후에 검사하시면 되죠. 페이지 12쪽을 볼게요. 자, 편안한 환경에서 병원의 온도는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고요. 습도는요, 40 내지 60%고요. 기관지 계통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 높게 해주시고요. 자, 이것만 봐도 문제 풀게요. 실내 온도와 습도로 오른 거 20도, 22도, 40%, 60%. 자, 한자 넘기시면 74쪽 볼게요. C4쪽이 아니고요. C6쪽으로 펴주실까요? 예. 자, 청결한 환경. 바다 청소 시에는 비질하지 않고요. 벽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렀을 때 빨리 닦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 볼게요.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렀을 때 빨리 닦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사고 원인이 되므로. 자, 78쪽을 볼게요. 소변 검사 중에서 다 안 보고요. 마부터 볼게요. 소변 검사는 대부분 보통 기본 검사는 중간용 35cc부터 받고 생리 중일 때는 생리 중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요 배양 소변 검사인 경우에는요. 인고 도뇨를 해서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이 흘러나오게 한 후 멸군 시험관의 소변을 받는다 했죠. 자, 문제 볼게요. 멸균용 검사물을 받을 경우 요 배양 검사를 깨끗이 한 소변 처치 방법은 인공 도뇨를 한다. 134쪽을 뺄게요. 절석이, 세석이. 절석이, 세석이는 해음부 질 생식기 방광검사, 자궁경부 질 검사를 위해서 적절한 체를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림처럼 진찬대 하단 양쪽 발걸이에 발을 올려주는 자세죠. 우리가 산부인과 가면 보통 이 자세로 많이 취하죠. 자, 문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환자를 준비시킬 때 취해야 할 체위는 쇠석이죠. 80쪽을 볼게요. 자, 앞장을 조금 넘겨볼게요. 자, 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검사 중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24시간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객단 검사가 있는데요. 자, 마지막 객단 검사에서 어떤 객단 검사가 뭔지 볼게요. 객단 검사는 폐의 상태 평가에 필요한 객단을 적절히 수집하기 위함이고요. 자, 객단 검사하는 방법. 침이 아닌 가래를 뱉어내도록 하시고요. 가래를 뱉기 전에 입안을 물로 씻도록 하시고요. 수집된 가래는 라벨을 붙여서 검사실에 신속하게 보낸다. 만일 운반이 지연될 경우 내인장 보관하시고 객담은 이른 아침 첫 기침을 하여 받는 것이 정확하가 객단 배양 검사 시에는 멸균 객단 채취병에 멸균적으로 받죠. 문제 볼게요. 환자에게 기침을 시켜 폐로부터 나오는 가래를 수집해야 하는데 객단 검사물 채취 시기는 이른 아침 양치시 전에 가슴 깊은 곳에 객담을 채취한다. 66쪽을 볼게요. 감염병 환자의 물품과 오염 물품 처리에 대해서 볼게요. 격리실에서 나온 오염 물품을 처리할 때 이중 포장 방법을 적용한다. 감염병 환자의 물품은 이번 격리시 고압증기멸균법으로 소독한 후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격리실 안에 있는 간호사는 격리실 문을 바로 지탱하고 격리실 밖의 주머니에 오염 물품 주머니를 집어넣는다. 격리실 밖의 간호사는 주머니에 접혀진 윗부분을 올려서 단단히 묶는다. 병원 규칙에 따라 격리실에서 사용했던 오염물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머니에서 표시한다. 쓰레기통이나 빨래주머니는 3분의 2 정도 교환한다. 격리실에서 나올 때는 종이 수건으로 격리실의 문의 손잡이를 감싸고 문을 연다. 자, 문제 볼게요. 외과적 소독물품에 사용된 설명. 소독물품은 닫은 채 처치 내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요. 환자 침대 머리맡에다가 묵은품은 두는 게 아니고요. 쓸 때마다 즉시 쓰고 닫아야죠. 물품 사용 시 외과적 무기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소독 물품을 미리 풀어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포를 덮어 놓는다. 페이지 60쪽을 볼게요. 유시쪽의 자비소독법의 특징 볼게요. 감염병 환자 식기소독에 적합하시고요. 아포를 형성하는 균과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병균을 파괴하고요. 아포 형성균은 100도씨 끓은 물에도 좋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독하죠. 고압증기 멸균이가 없는 곳이나 가정에서 사용한다. 기름류는 비누로 씻고 깨끗이 닦은 후 소독한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소독기 뚜껑을 꼭 밀폐해야 한다.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해서 20분간 끓인다.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한 후 10분간 소독하고 유리 제품이 아닌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는다. 끝이 날카로운 기구는 자비소독하지만 응급으로 사용할 경우 70-75% 알코올에 소독하도록 한다. 문제 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 유리 제품 소독 방법이죠. 찬물을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해서 10분간 끓이죠. 71쪽을 볼게요. 가운 입고 벗을 때의 주의사항.
가운을 입을 때에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간호사와 유니폼이 충분히 가려워지도록 입고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 허리끈을 푼 다음 손을 씻은 후 가운 안쪽과 목 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목 뒤에 끈을 푼다. 가운을 끌어들 때 격리실 밖의 청결구역에서는 가운의 외면 오염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즉 가운의 속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서 걸며 격리실 안에서는 가운의 외면 오염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하고요.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등을 마주 향하게 하고 지나가죠. 문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 방법. 답은 서로 등을 향하게 하고 지나가죠. 139쪽 볼게요. 목의 관절 범위 운동. 자, 목은요, 굴고, 고개 숙이고, 신전, 제자리, 과신전, 뒤로 젖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회전, 측면 골구. 자, 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페이지 180쪽 펼게요.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는 사항을 볼게요. 우선 옆에 정의 볼게요. 배설이란 신체에 배설되는 모든 수분을 말한다. 배설물 3분의 2가 소변으로 배설되며 대변으로 약간의 수분 소실이 있고 흡인, 상처배, 출혈, 토물, 복강, 천자액, 흉곽 천자에 심한 바람이나 호흡 시 폐에서 내보내지는 공기에 의해서 수분이 소실되죠. 자, 옆에 팁 볼게요.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는 상황. 배설량에는 소변, 설사, 젖은 드레싱, 심한 발한, 가도, 호흡 시 수분 소실량, 상처 배익량, 흉곽 배액, 출혈, 구토 포함되고요. 정상 대변이나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 발한, 가글액 이런 것들은 배설량 측정이 불가능해서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죠. 문제 볼게요.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에 포함되는 거 소변, 설사, 젖은 드레싱 있었죠. 59쪽을 볼게요. 멸균법 종류에서 고화증기 멸균 볼게요. 고화증기 멸균은 120도 고온을 이용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이상적인 물리적 멸균 방법으로 보통 2~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독성이 없고 습열이 침투되어 모든 병해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외강요 수술기구, 주사기, 방포, 가운, 명진유, 돈유 세트, 꺼즈, 스테인리스 컵반, 드레싱 세트, 린넨유, 증물 이런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 멸균에 이용되며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이며 경제적인 멸균 방법이고요. 특징 볼게요. 소독 물품은 철저히 세척, 소독폼에 피를 꽂지 않도록 하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방포에 골고루 깊이 스며들도록 두 겹의 방포를 소독 물품에 2번 감싸고 고화증기 멸균인의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에 넣으며 꾸러미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가로 세로 60cm 초과하지 않게 하고요. 멸균 물품은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 통기시킨 후 멸균기에서 꺼내고 기구는 굴기 없이 닦아 방포에 싸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 싼다.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급소성 기구를 멸균하고자 할 때는 고압 증기 멸균법을 많이 사용하고 증기가 침투되며 곤란한 물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옆에 팁을 볼게요. 고압 증기 멸균법의 특징. 무품명과 날짜를 반포 곁에 기입하고 멸균 표시지를 반포에 붙이는데 멸균이 잘된 꾸러미의 멸균 표시지는 검은색 서류로 나타나고요. 물건들을 차고차고 채우지 않고 증기가 침투할 수 있게 쌓고요. 겸자는 끝을 벌려서 싸고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을 꺼지러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꺼지에 싸서 넣는다.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거꾸로 놓아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감염병 환자 입원 시 가지고 온 물품이나 의류는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 후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고압적인 멸균에 의해서 멸균된 소독품 일체는 보통 14일주간 유효하므로 2주가 지나며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재소독해야 한다. 고압증기를 멸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습기로 인한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잠그지 않고요. 뚜껑이 있는 것은 약간 열어둔 채 쌓아서 넣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압 멸균법 봤어요. 문제 볼게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조격으로 된 소독 방포에 물품을 2번 포장한다. 방포 겉에 품명과 날짜를 기입하고요. 끝이 날카로운 기구는 끝을 거즈로 싸고 가로 세로 60cm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무거운 것은 내리기 쉽도록 위에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에 두시고요. 69쪽부터 73쪽까지 볼게요. 이것도 페이지가 광범위해서 답만 한번 정리할게요. 가운, 장갑, 마스크, 포 등을 소독하였다. 가장 이들 중에서 소독대 부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독대 장갑, 소독포로 쓰이는 부분, 소독된 가운,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의 가슴에서의 허리의 사이가 되겠죠. 226쪽 볼게요. 투여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한다. 약을 쓸 때는 그 약의 효력과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약품명과 일회용의 분량이 정확히 기입된 것만 사용한다.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물약은 정확하게 따른다. 약을 너무 많이 따라 쓸 경우 약병에 다시 붙지 않으며 사용량 이상의 양을 버리고 투여한다. 약은 반드시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약을 준비한 사람이 투여한다. 약재를 희석시킬 경우 약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자극성 약이나 체압 변색에 염려가 있는 약은 빨대를 사용한다.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을 주지 말고 새로운 오더를 받아서 투약하고 투약 전에 환자의 상태를 실시하여 중독 증상이 있는지 관찰. 약을 먹거나 주사 후에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관찰을 하시고 환자가 약을 거부하였다거나 투여할 수 없었을 때는 간호사의 의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차트에 기록하시고요. 만일 잘못 사용할 때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해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약명이나 약 병치를 바꿔 붙이지 않도록 한다.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법률의 규제를 받으므로 수량을 잘 확인하여 보관 시에는 반드시 약장에 넣고 잠궈둬야 한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입원 카드나 아이디 배지는
확인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확인하여야 하고 항생제는 첫 번째 주사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르핀이나 데메르론 호흡을 억제 시 사용되므로 투여 전에 호흡수를 확인해야 되죠. 문제를 볼게요. 투여 시 주의사항. 정확한 약, 환자, 용량, 시간, 방법 확인하고요. 수술 후에는 새로운 오더를 받아서 투약하시고요. 한 번 따랐던 약이라도 남은 것은 다시 병에 부어 넣지 않고 사용량의 이상의 병을 버리고 투여하시고요. 액체약은 다른 병에 옮겨 붓지 않고 약을 준비할 때는 정확하게 여러 번 확인하면 되죠. 209쪽을 볼게요. 자, 수술 전 간호실은 수술에 영향을 미친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디를 피시냐면요. 자, 문제를 볼게요.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은 뭐죠? 영양 상태와 수술 결과는 상관있고요. 노인은 젊은이보다 회복이 느리고 환자가 비대할수록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서 결과가 좋지는 않죠. 심리적 상태와 수술 결과는 서로 연관이 있고요. 수술 전 감면과 수술 결과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관찰하시죠. 90번 볼게요. 215쪽을 펴볼까요? 215쪽을 펴시고요. 수술 후에 전신마취한 경우에 의식이 회복되면 통통과 불편이 심해지고요. 체위는 2시간마다 역차 방지, 회복, 폐와 순환협회증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전신마취 후 환자 간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일이다. 심호흡은 가스 교환을 촉진시켜 순환을 증가시키고 폐 하정을 도울 뿐 아니라 효과적인 기침을 유도하여 무기폐 폐렴과 같은 폐혈증을 예방하죠. 자, 옆에 볼게요. 밑에 내려보시면요. 충분히 흡기난 후, 자, 심호흡을 잘하게 하려면 풍선이나 공기 불기병을 불게 하여 충분히 흡기한 후 셋을 셀 때까지 숨을 멈춘 뒤 2회 내지 3회 내종 정도 연속해서 크게 기침을 하면 되고요. 문제 볼게요. 교육 내용 옳은 거 답은 뭘까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멈췄다가 2 내지 3회 정도 연속해서 크게 기침하는 거죠. 페이지 167쪽을 볼게요. 보호대에 대해서 남았고요. 하나씩 볼게요. 재키 보호대.
자, 글이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제키 보호댓은 진압력이 상실된 혼동 환자나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환자가 자해하려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운반차나 휠체어에 안전하게 이동시킬 때도 사용하고 되고요. 2번 장갑보호대. 장갑보호대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 1번이 답이 되겠죠. 혼돈된 환자가 자신의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이것은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팔의 움직임은 제한하지 않아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 넘겨서 자, 그림 2번. 자, 문제 2번이 손목 보호대죠. 자, 이렇게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는요, 천으로 만들어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함이고요. 심산에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고정해서 사공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문제 4번은 뭐죠? 혼입을 보호대죠. 혼입을 보호대는 영아나 유아가 못이 움직여서 검사나 치료에 방해하게 될 때 혼입물이나 목욕담요를 이용하여 보호대를 만들고요. 즉 검사나 치료하는 동안 영아나 유아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함이고요. 자, 마지막 뭐가 남았죠? 네, 다 하셨죠? 팔꿈치 보호대죠. 자, 팔꿈치 보호대는요. 자, 페이지 168쪽 건너뛰었죠? 볼게요. 영아나 어린아이에 주로 적용되고요. 소아병원에 가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붕대법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그리고 또 서늘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씩 그 밖에 부모 보호자가 데리고 나올 경우 보면은 애기들이 다 같이 저거 보호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저게 뭐길래 왜 저렇게나 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 저거는 팔꿈치 보호대고요. 소아에게 정맥 주사를 주거나 이럴 때 드는 거고요. 수술 상처나 피부 변변을 긋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194쪽을 볼게요. 자, 앞장 잠깐 넘겨볼게요. 상처 간호 돕기에서 상처 드레싱 대해서 볼게요. 드레싱 세트는요, 드레싱 종류는요, 4가지가 있어요. 자, 드레싱 형태, 건조 대 건조, 습기 대 건조, 습기 대 반건조, 습기 대 있고요. 지금 우리 문제와 같이 이제 드레싱 종류가 있어요. 자, 드레싱 종류는 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여기서 투명 드레싱, 친수성 젤 드레싱, 거즈 드레싱, 칼슘 알지네이드 드레싱, 홈 드레싱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씩 정의를 볼게요.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 친수성 분자가 삼춘물을 흡수하고 젤을 형성하여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요. 소수성 폴리머 성분이 병원균의 침투를 예방하여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주고요. 넘겨볼게요. 투명 드레싱. 제일 밑에 보시면 수술 부위가 작거나 표대성 상처, 정맥 주사 부위 또는 괴사 조직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상적인 드레싱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상처 부위 주피부에 손상 줄 수 있고 감염된 상처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치수성 젤 드레싱, 괴사 조직을 소화하여 산피세포에 손상 없이 괴사 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하는 경우. 거즈 드레싱,
상처에 자극이 적으며 생리식염수나 링거 용액 등에 적셔서 사용해도 안전하고 백출액을 흡수하는 데 가장 좋고요. 나머지는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드레싱 종류 중 습도를 유지하며 괴사 조직을 소화하여 괴사 조직의 자연 분해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드레싱은 친수성 젤 드레싱이죠. 페이지 294쪽을 펼게요. 감염 환자 간호시 주의사항에 나오죠. 자, 볼게요. 혈증성 B형 간염 특성부터 하나씩 볼게요.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은 중요한 거 보니까요. 팁 위주로 볼게요. 자, B형 간염의 특성은 황달, 두통, 오식, 구토, 오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통 B형 간염은 잠복 기간은 2 내지 4개월이고요.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혈액이나 보균자의 혈액이고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치료 및 간호, 절대 안정, 수분 섭취 강조, 음식 섭취고요. 예방은 감염자의 혈액에 의해 전염되므로 헌혈 시 각별히 주의,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의료진을 주의해야 하고요.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고 감염 환자의 신체적 접촉은 가급적 피해야 하죠.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 장 A형 간염 특성 잠복 기간은 2 내지 6주 감염원은 대변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대변으로 배설되고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고요. 사용한 주사 바늘을 폐기 수분 섭취를 증가하시고요. 밑에 간염 예방 환자의 비강 및 구강 부음을 대변에 접촉을 방지하고 환자가 사용한 주사 바늘에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를 위해 혈액이 묻은 주사침에 뚜껑을 씌우는 행위를 하지 말며 안전한 주사 침통을 이용하고 환자가 사용한 식기나 체온계는 소독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 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 즉시 감염관리실이나 감염내과 의사에게 상의하면 되고요. 문제 볼게요. 간호시 주의사항 혈청성 간염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기는 일회용 사용 후 버리고요. 전염성 간염 환자의 대소변은 소독 자체를 안 하죠. 대소변은 그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리하는 거고요. 간염 환자 시기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주고요. 고탄수화물 시기와 저지방 시기를 적극 권장하고요. 전염성 간염 환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죠. 145쪽을 볼게요. 자, 145쪽을 펴시면 그림 같은 환자 부분이 지금 베개에서 머리가 조금 내려와 있죠. 자,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145쪽을 통해서 볼게요. 자, 먼저 협조를 해야겠죠. 베개가 내려가 있으니까 우선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기고요. 환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뇨에 닿게 한다.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릎과 발바닥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들면서 침대 머리맡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환자가 침대 머리만 난간을 잡게 한 후 환자의 대퇴 아래에 간호조무사의 한쪽 팔을 놓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를 하여 환자와 같이 침상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혈통할 수 없는 환자를 옮기는 경우라며 침대 옆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 사람은 팔을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엉덩이와 대퇴를 지지하고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를 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환자를 침상을 머리 쪽으로 옮기시고요.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주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수석. 침대 매트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 머리 쪽으로 옮기고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 어깨와 등 및 다른 팔을 둔부 대퇴 지지해서 구겨진 커버와 옷을 잘 펼쳐주면 되죠. 페이지 190쪽을 볼게요. 페이지 190쪽을 피시면 기관절개 흡입 시 주의사항을 볼게요. 먼저 호흡기계는 들이마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상기도와 하기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들이마신 공기를 여과하고 습기를 주며 따뜻하는 곳은 상기도로 비가 인두 후두 기관을 말하고요. 기관절개하는 목적으로는 기관절개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흡입 시 주의사항을 볼게요. 실리콘 절개관은 커프의 공기를 정기적으로 빼서 기관벽의 혈액순환을 도모한다. 매일 내관을 뽑아 세척 소독하여 다시 삽입하고 내관은 빼서 과산화 수소수에 몇 분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솔로 안팎을 씻은 후 재질에 따라 자비소독이나 고압적인 멸균, 이오가스 멸균에 하고요. 기관 절개관은 젖은 꺼즈를 덮어 가습과 먼지 흡착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실내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여 기관의 점막을 건조를 막고요. 흡입 카테터와 멸균수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흡입 시에 멸균수를 사용해야 되죠. 문제. 기관 절개 간호 시 끈끈한 분비물이나 딱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소독해줘야 하는데 그 당근은 용액은 뭐죠? 과산화 수소수죠. 175쪽 볼게요. 앞장을 넣어볼게요. 덤볼 주머니가 있고요. 어른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어른 주머니는 어떤 경우에 어른 주머니 하냐? 자, 볼게요. 자, 어른 주머니의 목적은 체온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 출혈 시 혈관 수축 돕기 위함, 두통을 없애고 근육 긴장도를 증가, 염증이나 화농을 덜어주고 대사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타마성이나 관절 삐었을 때 부종을 덜 때 하는 거죠. 냉요법은 원리, 효과 볼게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대사무제를 감소시켜 출혈을 조절하는 원리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팁 보기 전에 주의사항을 볼게요. 주의사항은 어떨 때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간단히 볼게요. 신경건강 손상, 순환장애, 말초혈관 질환, 당뇨병이나 출혈성 심장쇠를 지닌 사람들한테는요. 냉요법이나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냉요법의 효과로 옳은 것은 답은 부족 감소죠.
기초 간호마 37번을 볼게요. 간호조무사와 환자와의 관계 중에서 환자가 자꾸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나 진단 이후 치료나 그 다음에 환자 이상 증상 이런 거를 물어보면 반드시 간호조무사 해야 할 일 뭐라 하겠죠? 무조건 보고를 해야 돼요. 간호조무사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서 뭐 주사를 놔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97번 이런 이유로 환자가 궁금해한대요. 간호조무사 태도는 어떻게 하죠? 보고해야 되겠죠. 자, 126쪽을 볼게요. (126쪽에) 신생아는 이제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분만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생아의 호흡은 출생 직후에 반드시 시작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생아가 힘차게 오는 것을 호흡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울음과 동시에 폐가 완전히 확장하여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팁으로 볼게요. 신생아 기도 유지와 호흡 상태. 신생아 출생 직후에는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호흡 상태. 신생아 출생 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호흡 유지를 위해서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도 내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혀야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분만 직후 신생아 간호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물질 제거, 기도 유지죠. 자, 실무책 115쪽을 볼게요. 실무책 115쪽. 비관, 위관, 영양 볼게요. 위관 영양, 비관 영양은 말 그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코나 그 소화기계 위로 콧줄이죠. 뭐 쉽게 말하면 줄 같은 거, 우리 뭐 소변줄, 콧줄 있는 것처럼 위관은 위에다가 줄을 통해서 가는 거고 비관은 코로 줄을 연결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그래요. 자, 볼게요.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볼게요. 나를 볼게요. 앉을 수 없으며 머리를 위보다 높게 해서 위각 영향으로 기도 흡입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침대 머리를 적어도 45도 정도 높이고 반듯하게 눕히고요. 그러니까 자세는 반자이 파울러스 체이고요. 위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내용물을 흡입해 보여야 되죠. 흡입한 내용물이 100ml 이상 나왔을 때 영양의 주입을 연기를 하던가 내용물을 다시 밀어놓고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동식을 주입할 영양백을 연결합니다. 반드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처방된 유동식을 체온보다 약간 놓거나 실험 정도의 이런 온도의 유동식을 천천히 주입을 하는데요.
너무 빠르게 주입할 경우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정하시고요.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도록 위에서 30 내지 50cm 정도의 높이에서 영양백이 위치해야 되겠죠.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신천증이 생기거든요. 영양의 주입이 완료된 후 농축된 유동식에 의해서 위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온수 30, 60cc를 정도 유입해서 위관을 씻어줘야 되겠죠. 위관의 조절기를 잠궈서 음식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위관을 옷에 고정시켜 주고요. 가능하면 주입 후에 반자이 30분 이상 하셔야 토하지 않고 소화도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위관 튜브를 가진 환자에게 반드시 처방된 약물을 주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뭘까요? 1번 공기 넣으면 안 된다 했죠. 2번 약물 투여 후 60cc 물을 주입해야 되겠죠. 약물 투여한 후 튜브를 열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안 되죠. 주사기로 밀어 넣어서 신속하게 주입하면 안 되죠. 천천히 설사가 되지 않도록 넣으시면 되고요. 약물 투여 전에 위 내용을 흡연하여 자, 어떨 때 여기 하죠? 100, 그죠? 100ml가 넘을 때는요, 안 되죠. 마지막 100번입니다. 212쪽을 볼게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수술 후기는 수술 후 회복시로 옮겨진 다음부터 대상자가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간이다. 수술 직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간호로 오른 것은 답은 2번이죠. 깨어날 때까지 계속 곁에서 지켜본다. 자, 212쪽을 볼게요. 수술 후 기간이랑 수술 후 회복시로 옮겨진 다음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간을 말하고요. 수술 후 환자 간호는 환자가 맞이해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간호이고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여기까지 해서 실전 체크 테스트 2의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